자, 그러면 우리 바로 요거 3단원의 5 진도 나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학교에서 진도 얼추 나가셔서 내용 자체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 글 논설문일까 설명문일까? 왠지 헷갈리죠? 자, 기억해 볼게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편의점 그 글 기억나세요? 네, 편의점 글은 장르 뭐였어? 편의점 글은 장르 설명문이었습니다. 근데 얘는 논설문이에요.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논설 앞글자 따서 논리적인 성격도 당연히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어떤 성격도 가져? 설득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두 개의 성격 둘 다 가지고 있으니까. 자, 이제 주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뭘 얘기하냐면 해양 오염의 이 심각성을 먼저 얘기해요. 이게 1번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이걸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심각성을 얘기했어요. 문제점이죠. problem. 그리고 문제점이 나오면 뭐 해야 돼? 해결해야 되겠지. 솔루션을 제시해주는 요런 구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특징 볼게요. 앞부분에 흥미로운 뭔가를 소개했어. 일화를 소개했죠.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말 일화. 그래서 무슨 효과가 생겨요? 독자한테 뭘 준다? 관심도 주고요. 흥미도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과학적 무슨 자료? 자,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근거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과학적인 근거 자료를 제시해 주니까 글이 어떻게 돼요? 신뢰성이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빈칸에 들어가야 될 단어 신뢰성. 자, 그 다음에 아까 나왔어요. 문제점이 제시가 되었죠. 해양 오염이 심각해요. 그래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구조 가지고 있고요. 또 동시에 얘들아 주장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원인과 결과, 인과관계를 잘 주장해야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인과적인 성격, 그 다음에 문제와 해결 구조 가지고 있다는 거. 자, 그럼 본문 들어가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구의 일화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찰스 무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빈칸 한번 살펴볼 건데 빈칸에 바다 오염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무엇이 등장해요? 일화가 등장하죠. 그래서 무엇을 유발한다? 여기에 들어가야 될 말 흥미를 유발한다까지 써주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떤 일화인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 찰스 무어라고 하시는 분이 요트 경기를 마치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 중에 뭘 보고 계셨어요?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제가 지금요 분홍색으로 체크하는 부분은 누가 언제 어디서에 대한 내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하 원칙에 맞춰서 필요한 정보들 빼볼게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단어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환류라고 하는 단어가 뭔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거예요. 왜냐면 가제열고는 단어의 뜻 물어보는 문제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학에서도 단어의 뜻 물어보는 문제 반드시 출제될 거고요. 특히나 가제열고는 가능만 하면 언제든지 사자성어 출제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사자성어도 함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하튼 환류의 뜻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물이나 공기의 흐름이 무엇을 바꾸어요?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야? 흐를 류자인 거죠. 그럼 얘들아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는요. 바닷물이 흘러가다가 유턴하는 지점이다 그 얘기네. 그래서 환류의 뜻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무엇을 봤냐면 흐릿한 섬을 봤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 알고 보니까 뭐야? 이거는 밑으로 가볼 거예요. 천연적인 섬이 아니라 쓰레기 섬이었어요. 자, 근데 여기 빈칸의 중간에 우리 아열대 있었죠? 아열대는 온대와 열대의 중간지대입니다. 그게 바로 아열대. 자, 그는 훗날 자신의 에세이에서 그 누구시죠? 앞에 있는 찰스 무어가 나중에 자신이 쓴 에세이에서 회상을 했습니다.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무슨 바다였어요? 태평양이었죠? 가장 원시적인 바다에서 내가 목격한 것은 원시적인 섬이 아니었고, 자, 그 섬은 뭐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플라스틱도 있었네요. 플라스틱 더미들. 그 다음에 수많은 페트병과 뚜껑, 포장재 등의 플라스틱 조각으로 이루어진 섬이 있었다. 자, 그럼 사용된 표현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 뭐가 있어?
큰 따옴표 있죠. 누가 했던 말을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야? 찰스 무어가 글에서 썼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이거 무슨 표현 방법? 인용의 방식 사용하고 있네요. 자, 쓰레기 섬을 발견한 인물의 경험담을 뭐 했어요? 인용해서 뭐 했다? 흥미를 높였다. 자, 그럼 앞부분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두 가지만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는요. 일화를 제시했어요. 두 번째는요. 그 일화의 주인공의 말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자,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시험 문제에서 물어볼 만한 거는 바로 표현 방법입니다. 제가 여기 꺽쇠 표시한 부분 보이시죠?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출제될 만한 내용은 첫 번째는 표현 방법. 두 가지 떠올리셔야 돼요. 뭐랑 뭐 있었어? 인용이랑 예시, 사례를 들었죠? 일화를 제시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출제될 수 있는 건 단어의 뜻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류의 뜻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이제 밑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쓰레기 섬이 지나다니는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인데, 자, 여기서는 왜 쓰레기 섬이 생겼는지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자, 이 지역은 연중 적도의 더운 공기가 고기압을 이루어 바람을 빨아들이기만 하지 내뱉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물결이 어떻게 돼요? 물결이 바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한쪽으로만 흘러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기만 하고 다시 빠져나오는 것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 얘기가 나올 겁니다. 가보실게요. 자, 원래는요. 시계 방향으로 도는데 육지에서 벌어진 쓰레기는 빠른 해류를 타고 돌아가서 안쪽으로 빠지면서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정체입니다. 색깔펜 바꿨어요. 자, 노란 색깔은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단어 체크해 놓은 겁니다. 정체 무슨 뜻이에요? 멈춰 있다라는 뜻이죠. 그쵸? 자, 그럼 북태평양 환류대 주변에 쓰레기 더미가 고립된 이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중 뭐가 적도의 더운 공기로 인해서 그래서 무슨 현상이 벌어져요? 바람이 빨아들이기만 해요. 그러면 바닷물이요. 이렇게 흘러가다가 뭐가 쌓이게 되는 거야? 쓰레기가 쌓이는 거죠. 근데 환류대이다 보니까 물은요. 다시 유턴해서 나가도 물이 데리고 왔던 쓰레기는 거기다가 놓고 나가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점점 쓰레기 섬이 커지는 거죠. 근데 더 근본적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꾸 쓰레기를 버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럼 이제 바로 한 장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 한번 가볼게요. 자, 그래서 선원들은 예로부터 이곳을 무풍지대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참치나 고래, 상어도 이곳을 꺼렸고요. 왜? 이곳이 바로 어디였기 때문에? 태평양의 사막이었습니다. 자, 지금 무슨 표현 방법 쓰였어요? 비유법이 쓰였죠? 뭐가? 자, 이 태평양의 사막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사실상 뭐 말하는 곳이야? 지금 쓰레기 섬이 있는 북태평양 아열대 환류대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왜 사막이라고 불러요? 물이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니까 바람이 계속 들어가기만 하다가 다시 빠져나오지 않으니까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아서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척박한 지역인 사막처럼 된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거죠. 자, 일단 설명 방식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요 왜 이렇게 쓰레기가 쌓이게 됐는지 원인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된 설명 방식 인과의 방식 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태평양의 사막은 무엇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 환류대 지역인데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환류대 지역 중에서도 무엇이 형성된 쓰레기 섬이 형성된 지역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출제가 되면요. 여기에서는 내용일지로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부분은 내용일치 문제 출제된다 꼭 생각하시고 내용일치 문제는요. 어떻게 풀어야 돼요? 문제 풀 때 근거를 하나하나씩 찾아서 연결 지어야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 지금부터 연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갈게요. 첫 번째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 바로 여기야. 섬의 크기는 아직 정확하게 측정되지 않았다.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섬의 크기는 정확하게 알려졌다. 이렇게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 때문에? 제대로 관찰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이 쓰레기가 작은 쓰레기여서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데 시험 문제에서는 요거 반대로 출제할 겁니다. 자, 이제 밑으로 볼게요. 가까이 가서 보지 않는 한 정확한 규모 알 수가 없어서 샘플을 토대로 추정을 했죠. 자, 여기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면 과학자들은 샘플을 통해 정확하게 측정했다라고 시험 문제 출제합니다. 근데 지금 뭐야? 추정한 거니까 정확한 측정이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자, 이어서 가보도록 할게요. 자, 태평양 전체 면적의 0.4%에서 8.1%에 이르는 크기니까 이게 사이즈가 정확하게 측정이 돼? 안 돼? 안 되네. 0.4에서 8.1이면 이거 범위가 엄청 넓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얘는 시험 문제에서 은근 많이 물어보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때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서술 범위가 우리 아까 전에 태평양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들도 남해나 동해를 지나갔을 겁니다. 라면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한국의 이야기로 축소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술 범위가 태평양에서 뭐 남해, 그 다음에 동해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 자, 서술 대상은요. 첫 번째는 인간 전체였어. 왜? 태평양은 전 세계의 바다니까요. 그러다가 뭐 우리들이 버린 쓰레기로 또 서술 범위가 축소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축소되고 있다, 축소되고 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지 쓰레기는 육지로, 바다 쓰레기는 바다로 가는 게 원칙인데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생긴 생선 기름이나 생선 찌꺼기 바다에 버려도 되고 조개 껍데기, 수산물 폐수도 어디다 버리면 돼요? 바다에다 버리면 되는데 자, 시험 문제는 얘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출제가 될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아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가축 분뇨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도 이 원칙을 적용해서 바다에 버려야 합니다. 또는요, 어디 육지에 버려야 합니다. 라고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근데 원칙대로 치면은 가축 분뇨나 아니면 음식물 쓰레기는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육지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원래 어디다 버려야 돼요? 원칙대로라면 육지에 버려야 했는데 지금 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거니까 어디다가 버리고 있다는 뜻이야? 바다에 버리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더 넘어가기 전에 요거 먼저 빈칸 채워볼게요. 지금 시간 드릴 테니까 바로 채워보세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쓰시면 되겠죠? 이거 확인하시고 이거 바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은요. 불과 언제까지? 2012년도까지도 합법적으로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가 남은 음식물을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면 자, 지금 벌써부터 뭐가 시작되고 있어? 단계가 시작되고 있네. 1단계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렸어요. 자, 그러면 누가 데려가? 지방자치단체 수거 차량이 어디로 데려가요?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데려갑니다. 자, 그래서 이걸 뭘 만들어요? 퇴비로 만들어요. 하지만 남은 것들은 이제 어디로 가냐? 바다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따르면 우리가 버린 음식물 쓰레기는 총 두 가지로 만들어지는 건데 첫 번째는 뭐가 되는 거냐면 바로 퇴비가 돼요. 하지만 남은 것들은 어디로 가? 2012년도 전까지는 바다로 버려졌던 거죠. 그런데 이때 바다로 버려졌던 것들이 원래 우리가 쓰레기를 버리는 그 원칙에서 제외되었던 것들이죠. 언제까지? 2012년까지요. 자, 그럼 얘들아, 제가 지금요. 주황색으로 필기한 내용들은요. 무슨 설명 방식이 쓰이고 있는 걸까요? 무슨 설명 방식 쓰였을까? 1번, 2번, 3번, 4번의 과정으로 설명되었죠?
제가 아까 얘기했어요. 자, 설명 방식, 과정의 설명 방식 쓰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넘겨가 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바다 아무데나 버리는 걸까? 자, 지금 물었죠. 궁금해서 문 게 아닙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물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글쓴이가 스스로 답할 거예요. 이걸 우리 뭐라고 하지? 묻고 답합니다. 문답법이 사용됐네요.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물어보고 있어요. 자, 한 장 넘겨보시면 밑줄 친 부분에서 사용된 표현 방법 뭐라고 쓰시면 돼요? 네, 문답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시험 문제에서 잘 물어봅니다. 내용일치로 물어볼 거예요. 자, 정부는 1993년부터 바다 3개 구역을 바다 쓰레기장으로 선정해 운영해 왔는데, 자, 첫 번째가 바로 서해병. 자, 그 다음에 색깔펜 바꿔서 필기할게요. 자, 동해병. 그 다음에 마지막이 동해정구역입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내면 좋을까? 이 3개 비교하는 문제 내면 딱 좋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해병구역은 군산 서쪽 200km 지점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심은 80m예요. 자, 그 다음에 동해병구역입니다. 포항에서 동쪽으로 125km 떨어졌는데 수심은 훨씬 더 깊어요. 자, 그럼 벌써부터 시험 문제 하나 낼 수가 있겠다. 다음 중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영토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바다 쓰레기장의 순서를 나열하세요. 또는 수심에 따라서 깊이에 따라서 나열하세요 라는 문제를 출제하기가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동해 어디구역? 정구역입니다. 얘는요 63km밖에 떨어지지 않았어. 자, 그럼 얘들아 얘 지금 어때? 가장 육지로부터 어때요? 가장 가까워요. 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앞에 불과라는 표현이 붙었습니다. 자, 이때 이 불과는요 떨어지지 않았다 라는 말을 꾸며주기 위해서 붙는 뭐가 되는 거야? 네, 얘는 부사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사어를 활용해서 이 동해병구역이 가장 가깝다는 것을 강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 1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심은 어때요? 수심은 약 150m다. 그럼 질문할게. 동해정구역이 가장 수심이 낮나요? 아니죠? 자, 수심으로 치면은 중간 정도야. 수심의 깊이로 하면 얘는 2등이에요. 아, 미안해 얘들아. 얘는 수심의 깊이로 하면 2등이죠. 그쵸? 그럼 얘들아 수심으로 깊이를 따지면 가장 수심이 얕네요. 위에 있는 80m짜리가요. 근데 또 비교해 볼 겁니다. 얘는 어때요? 수심이 가장 깊죠? 그래서 요거로 비교하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때? 자, 동해병구역은 전체 폐기물의 60%가량을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데 가장 처리하는 양이 가장 많아요. 자, 그 다음에 서해병구역은 제가 파란색으로 필기하고 있습니다. 얘는 전체의 27%. 자, 그 다음에요. 나머지 초록색은 어떨까? 동해정구역은 잠시만요. 미안해 얘들아. 제가 색채를 잘못 칠했습니다. 죄송해요. 색깔 다시 바꿀게요. 미안해. 자, 동해병이 여기죠. 미안합니다. 동해병. 초록색이었죠. 계속. 미안해요. 동해병구역은 가장 많이 담당하는 지역이고요. 죄송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해병구역은 27%. 그 다음에 동해정구역은요. 동해정구역은 13%를 담당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 볼 건데 거리순으로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자, 가장 가까운 거는 어디였냐면 보라색이었던 동해정이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멀었던 건 어디야? 그 다음으로 멀었던 거는 포항 동쪽에서 125km 떨어져 있던 동해병 지역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건 군산에서 200km 떨어져 있어요. 바로 서해병 구역이죠. 자, 이건 거리순으로 나눠봤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 수심의 깊이로 한번 나눠볼게요. 가장 얕은 지역이 있죠? 바로 어디? 동해정 구역, 가장 얕은 지역은 지금 보니까 수심이 80m인 서해병이네요. 자,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어디? 동해정 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수심이 가장 깊은 지역이 바로 동해병 구역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예요. 쓰레기 처리량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가장 많은 양을 처리하는 건 바로 동해병 구역입니다. 동해병 구역이 가장 많이 처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그 다음은 27%를 담당하는 서해병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덜 처리하는 지역이 바로 동해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얘들아, 요거 물어볼 거예요. 근데 대신 요거의 순서를 거리순인지 요 순서인지를 서로 바꿔서 낼 거예요. 예를 들어서 거리순으로 나열하면 서해병, 동해정, 동해병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여기 내용은 잘 정리해 두세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셔서요. 이거 빈칸 한번 여러분들 처리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답법은 우리 아까 했고요. 우리나라 최대 바다 쓰레기장 어디죠? 동해병구역이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 사용했나요? 사용했죠? 그래서 27%, 13% 썼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5. 자, 근데 이렇게 많은 쓰레기가 바다에 버려진 것은 음식물 쓰레기의 육상 매립이 금지된 이후부터입니다. 자, 그래서 뭘 해야 하는데? 재활용을 해야 하는데 뭐 때문에? 기술 부족의 이유로 성공하지 못하고 버려졌어요. 뭐가? 기술 부족으로 버려졌던 건 뭐에 대해서? 음식물 같은 것들. 자, 그 다음에 축사에서 나오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도 필요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번엔 음식물이 아니에요. 분뇨입니다. 근데 축사라고 했으니까 누가 싸는 똥이야? 동물들이 싸는 똥이에요. 그럼 결국에 우리 뭐 했어야 됐어? 기술을 발전시키고 정화시설을 많이 지어야 했는데 근데 뭐 했어요?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하는 대신 바다에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고 보고 있죠. 자, 여기 빈칸 두 가지 한번 적어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죠. 뭐? 기술 부족. 두 번째는 정화시설을 많이 짓지 않았음.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힘이 들더라도요. 손쉬운 방법을 택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 관련된 속담이 있습니다. 급하다고 어디? 바늘허리에 실을 꿰매겠는가?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급할수록 뭐 해라? 돌아가라. 자, 그 다음에 뭐? 배는 석자라도 틀은 틀대로 해야 한다. 얘들아, 배가 뭔지 아시죠? 배틀에다가 넣고 짜는 옷감이에요. 근데 석자라고 하면 얘들아 한 90cm 정도밖에 안 돼. 보통 배는 엄청 길게 짜거든요. 그래서 매우 짧은 걸 짜더라도 뭐는 갖추어야 돼? 제대로 형식은 갖춰야 됩니다. 제대로 원리대로 해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무슨 상황이 됐죠? 런던 의정서에 따라 전면 중단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부터? 2012년도부터 뭐 했어요? 첫 번째로는 뭘 안 버리겠다고 했어? 가축 분뇨를 중단했어요. 자, 2012년에는 가축 분뇨를 중단한 거고요. 자, 2013년에는요. 음식물 쓰레기를 안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얘들아, 얘는요. 시간대별로 여러분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요. 언제? 첫 번째로는 2012년입니다. 이때 뭐 했어요? 1번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그쵸? 런던 의정서에 따라서 2번 뭘 중단했어? 축산 분뇨를 안 버리겠다고 한 거고요. 2013년에 이제 음식물 쓰레기도 안 버린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전면적으로 안 버리기 시작한 건 2012년이야? 2013년이야? 전면적으로 안 버리기 시작한 건 바로 2013년입니다. 그래서 2013년 밑에다가 전면적으로 해양 쓰레기를 버리지 않기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에 따라서 우리 육상에서 처리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다. 동분서주 뭐예요? 동쪽으로 바쁘게 달리고요. 서쪽으로 바쁘게 달린다라는 뜻으로요. 사방으로 몹시 바쁘게 달린다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동분서주 사방으로 몹시 바쁘게 달린다. 자, 공언하다, 공공연하게 발언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공언하다 무슨 뜻?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해서 약속하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국제사회에 한 약속은 뭐야? 쓰레기의 해양 투기를 전면 금지시켰던 거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질문의 답 뭐라고 쓰시면 돼요? 해양 쓰레기의 투기 전면 금지. 자, 그 다음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해양 쓰레기를 왜 버리면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예요. 다른 지역에 비해 유해물질 농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도 동해 병구역이 가장 높대요. 왜일까? 아까 동해 병구역이 뭐였었어? 가장 쓰레기를 많이 처리하는 지역이었죠. 아까 60% 차지하던 지역이어서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많이 버릴수록 중금속의 농도가 가장 높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점이에요. 해양 쓰레기를 많이 버리면 얻게 되는 첫 번째 문제점이 P1, 유해물질 농도가 높아집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건강이 악화되겠죠. 바다 생태계의 건강 악화되고 P2, 그럼 얘들아 바다에서 나온 해산물을 먹는 우리의 건강도 위협받게 될 겁니다. P3죠. 따라서 2006년부터 새 구역에 식년제, 얘들아 식년제가 뭐냐면 매년 돌아가면서 쉬는 거야. 안식년처럼. 그래서 병 지역을 사용했으면 다음에는 거기를 덜 쓰고서 쉬는 겁니다. 자, 휴식연제 덕분에 줄어들긴 했지만 아직도 뭐 하고 있어요? 중금속 농도가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 얘들아 지금요 사용된 표현 방법 뭐예요? 문답법이 또 쓰였죠. 그래서 문답법의 방식으로 경갑식 갖도록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휴식연제는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겠네요. X. 자, 물론 지구에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자정 능력은 인정은 하지만 뭐가 더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밑으로 볼게요. 언젠간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예요. 우리는 이라고 시작하고 있죠. 얘들아, 우리는으로 시작하는 걸 보아하니 이거 무슨 차원? 개인적 차원입니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뭐 해야 한다고 했어요? 쓰레기를 덜 버려야 한다. 그런데 동시에 뭐도 해야 돼?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자, 아까 전에 뭐 안 했어? 기술 개발 안 하고 정화시설 안 설치했죠? 이거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자, 그럼 얘들아 이 글에서 제시한 대안 두 가지 적으실 수 있겠죠? 해결 방안입니다. 솔루션 1, 개인적으로는 뭐 해야 돼? 쓰레기 덜 버리세요. 자, 그 다음에 솔루션 2, 국가적으로는 기술을 개발하고 투자해야 합니다. 그거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자정인데요. 자, 이때 이 자자가요. 스스로 자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이 정은 정리하다, 정화하다 라는 뜻이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끗하게 만든다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글 한번 볼까요? 위협적인 미래 상황을 제시했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언젠간 지구의 자정 능력이 작동하지 못하는 순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뭐 했어? 인과관계에 따라서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빈칸 들어가야 될 말 인과관계에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첫 시간에요. 잠깐 요거 내용 전체 한번 훑어봤는데 우리 잠깐 쉬었다가 요거와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필요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